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시행령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생하면서 법률을 끝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시행령인데,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시행령부터 또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또, 그런 또 프레시한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죠. 청원경찰법 시행령입니다. 대통령 용어를 의미하고요. 1조 목적 보겠습니다. 이 시행령은 청원경찰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니다.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조문인데요.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 아직은 이제 청원주가 아니겠죠? 청원경찰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는데 다음 각 호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경비구역의 평면도 일부하고 배치계획서 일부입니다. 이 두 개의 서류를 첨부해서 소재지 관할 경찰 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승인을 하는 거죠. 배치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 특광, 특특도의 일대에는 주된 사업장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제3조입니다. 임용 자격인데요. 자격은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18세 이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는 상관이 없고 18세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뭐 군대 얘기도 없습니다. 2호 행안부 령이니까 시행 규칙이죠. 정하는 신체 조건인데 이 조건도 간단합니다.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거. 그 다음에 시력이 교정 시력 포함해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본 지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법제 4조 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았어. 그럼 누가? 청원주죠. 이 청원주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 무슨 말이야? 나 이 사람이 임용할 거니까 좀 청원경찰 쓸 테니까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배치 신청한 거죠. 그래서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청원경찰 임용 승인. 암기할 때 임용 승인이죠. 승인. 이거 뭐 쉬어 들어가죠? 며칠? 30일입니다. 임용 승인. 임용 승인을 누구에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 해서 그 날짜가 30일인 거를 임용 승인. 좀 세게 읽어봐. 임용 승인. 시옷이죠. 그 다음 2항에 보니까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용 보고를 하는데 청원경찰이 뭐야? 퇴직 면직이 아닙니다. 퇴직했을 때도 또한 같다. 무슨 말이야? 10일 이내에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퇴직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거쳐가지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게였어? 임용됐으니까 열심히 할 거고 퇴직한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봐? 열심히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0일입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 5조입니다. 5조. 이제 5조가 중요한데 5조. 그래서 이제 5조가 이제 법률 공부할 때 안 본 거야. 5조를 보겠습니다. 5조만 읽어볼까요? 1항. 제5조 교육 1항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까만 글씨 되어 있는데요. 청원주가 주어입니다.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 아까 임용권자가 누구였어? 청원주였죠?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그 전에 배치하기 전에 무슨 교육 좀 받아야지 뭐 알겠죠.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이제 신임교육을 신임교육. 무슨 교육? 신임교육 몇 시간 받냐? 몇 시간 받을 거야? 8시간? 8시간 받으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교육 얘기 한번 볼게요. 74페이지 한번 가보죠. 74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경찰, 응? 청원경찰 교육 과목이죠. 그래서 경찰 교육기관에서 받는 그 청원경찰 교육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전체 얼마냐면은 76시간이야. 몇 시간이요? 76시간.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근데 다 뭐 어떻게 공부할 수 없으니까 8시간이라고 해볼게요. 하루 8시간. 8시간 공부했어. 한 주면은 주말 빼면 5일인가요? 몇 시간이야? 40시간? 이 정도 공부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하루 8시간씩 5일을 공부하면 40시간. 근데 요 정도면 어떻게 돼요? 한 2주 걸리겠죠? 2주. 그래서 교육기간이 2주야, 2주. 몇 주라고? 그래서 2주야, 2주. 2주간 교육받는다. 근데 교육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정신교육 시간이 몇 시간? 하루 봤죠? 8시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보고 있어요? 74페이지 별표 1을 봐야 돼. 학술의 교육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야? 청원경찰법인데 몇 시간 만에 끝나? 5시간 만에 끝나네? 야, 씨. 꼼꼼히 안 보겠죠? 5시간. 그 다음에 형사법은 처음 보죠? 몇 시간? 10시간, 10시간. 잘 나와, 시험에. 형사법 몇 시간? 10시간이다. 그 다음 이제 실무 교육이 있어, 실무. 실무니까 실제 일할 때 필요한 거지? 실제 일할 때. 경무라고 되어 있죠? 경찰 사무입니다. 경찰관 직무에 관한 거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5시간. 전 경찰법하고 비슷하네요. 방범 업무 3시간. 경범죄 처벌법이니까 뭐 가번 범죄죠. 2시간이면 되고. 경비, 시설 경비 6시간. 소방 4시간 공부하고. 정보에 대해서 대공 이론. 대공이니까 뭐 공산당에 반대한다 이런 거죠. 2시간. 불신검문 2시간. 민방위에서 민방공과 화생방이 있는데 민방공 3시간, 화생방 2시간, 기본훈련 5시간, 총기 조작 시간 2시간, 총검술 2시간, 사격 6시간, 사격 6시간. 술가라고 되어 있죠? 호신술, 체포술 6시간, 기타 해서 3시간. 전체 합이 얼마야? 76시간입니다. 원래 2주간이면은 우리가 대충 하면 얼마가? 아까 나왔어. 8시간씩 공부한다고 치면 80시간인데 거기서 4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76시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정신교육 몇 시간 받는다? 하루 8시간 받고 형사법 10시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38페이지 5조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특히 이 교육 파트는요 엄청 잘 냅니다. 이 교육은요 모든 그 법에서 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항, 5조 1항입니다. 청원주는 청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어디에서?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아까 몇 시간 맞는다고? 76시간 맞는 거야. 다만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 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무슨 말이야? 경찰 교육기관이 너무 지금 바빠. 그래서 청원경찰 교육하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 먼저 하고 임용 후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그래서 교육은 원래 배치하기 전에 받는 게 원칙이야. 배치 전 교육인데 교육 청원주가 어떤 부득이한 게 아니고 누가 부득이하대? 경찰 교육기관에서 야 우리가 좀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단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에 언제? 1년 이내.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배치 전 교육이 먼저인데 원칙인데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인데 경찰 공무원, 의무 경찰을 포함하고 또는 청원 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한번 가볼게요. 슬래시. 퇴직을 했어. 뭐 하다가 청원 경찰을 했든지 경찰 공무원을 했든지 의무 경찰을 했든지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뭐 그 긴 기간은 아니죠. 3년 이내에 청원 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무슨 말이야? 전에 경찰을 하다가 3년 이내에 다시 또 경찰을 하는 거죠. 청원 경찰. 이랬을 때에는 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가 아닙니다. 면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경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청원경찰로 임명되었을 때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아까 면제 대상은 누구다? 경찰 공무원 또는 의무경찰 또는 청원경찰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는데 퇴직한 날부터 기간이 길면 안 돼.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명되었을 때 교육을 면제한다가 아니고 면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교육 기간이나 교육 과목.
뭐 수업 시간,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아까 봤지만 어디 시행 규칙에 있었죠. 이렇게 자잘구레한 게 아주 자세하게 나온 거, 몇 시간 뭐 받는다, 교육 과목은 뭐다, 이런 것들은 행안부령이니까 시행 규칙이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다음 시행 규칙 6조입니다. 다음 39페이지죠. 그 교육기간 얼마라고요? 2주. 왜 2주였어요? 76시간인 거 보니까 2주다. 그 다음에 교육 과목 및 수업 시간은 별표 일과같다. 아까 봤죠? 아까 봤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거기 한번 써볼까요? 몇 페이지라고? 아까 본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나 보면 74페이지거든요? 거기다 써볼게요. 74페이지 참조라고 쓸게요. 74페이지 참조라고 쓰세요. 39페이지고 상단에다가 별표 1이 어디 있다고? 74페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보란 얘기야. 이렇게 참조라고 쓰고 이게 중요하다고. 몇 시간 받는다고? 76시간. 그 중에서 정신교육이 몇 시간? 8시간. 학술교육은 과목이 2과목이야.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이었죠. 실무교육이 퉁쳐서 몇 시간? 44시간이죠. 실무가 44시간이죠. 이렇게 좀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도 자꾸 들여다보십시오. 들어갑니다. 문제 한번 확인하죠. 39페이지의 문제가 시작된 다섯 문제나 돼요. 한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의 교육 과목에는 대공이돈,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이 포함된다. 제가요 별표 1을 대충 봤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대공이돈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요? 정보. 국가보안법이라고 들어본 적 없죠, 아까. 통합방위법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 법이라고 남아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일단 청원경찰법, 또 형사법, 또 경범죄 처벌법, 또 경무에 대해서 경찰 사무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었죠?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표 1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 출제할 걸 대비해서 별표 1을 자주 보세요. 2번 또 읽어볼게요.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이거는 지금 그 경찰 교육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청원주가 직무 교육하는 거죠. 요거는 그 소속된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 교육한다. 앞에서 봤었습니다. 직무 교육 4시간 맞고 4시간 이상이죠. 3번. 청원경찰의 신임 교육기간은 2주간. 지금 요거죠. 처음 이제 임용됐을 때 신임 교육기간은 배치 전에 받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 후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원칙은 이제 2주입니다. 또 4번. 경찰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한다가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이 됐네요. 그 전에 뭐 했는데? 경찰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죠. 문제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교육 얘기죠. 일단 눈으로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일단 청원경찰은 배치 전에 교육받는 거죠. 다만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입니다. 교육계획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 2년이 아니죠.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답이 1번이네요. 2번에 신임 교육기간은 2주 맞고, 3번에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4시간 이상 매월 직무교육 실시된다 맞고,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청원경찰의 신임 교육 과목에는 형사법 아까 몇 시간이요? 10시간.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몇 시간인지 기억 안 나죠? 또 해볼게요. 화생방 등이 있다. 더 찾아볼게요. 또 74페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청원경찰법 전부 다 몇 시간? 5시간이고, 그 다음 민방위에서 민방공이 더 세죠? 3시간. 화생방은 2시간입니다. 화생방 이거 가스 실험 이런 건데 2시간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뒤에 보시면 시간도 물어요. 어렵지. 시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 별표 되게 좋아합니다, 출제자들이. 3번에 한번 보죠.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일단 눈으로 볼게요. 1번 맞나?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 배치계획서 일부 맞죠? 와 했으니까 and죠? 맞고, 2번에
거기 임용 승인 신청하는 거죠? 며칠? 30일 맞고 3번에 보니까 임용한 날부터 임용 보고하는 거죠? 10일 맞고 4번 한번 볼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번, 4번 똑같은 거죠? 임용이나 퇴직한 날부터 10일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퇴직합니다. 이렇게 그랬죠. 4번에 보겠습니다. 또 옳은 거 묻는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인데 1번부터 한번 읽으시면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뭐 틀린 부분이 직접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가지고 누가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하는 거죠? 2번입니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 및 청원경찰 경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밑 다음에 있는 게 필요 없죠? 그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와 배치계획서 일부만 필요한 거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배치 결정하는 거 지체 없이죠? 4번이 맞겠네 정답이. 읽어볼까요?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받는 사람인데 청원경찰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청원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거긴 청원주라고 되어 있지 않네요.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주겠죠. 이쪽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맞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이것도 어렵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맞네 이거는. 2번에 볼게요.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취득한 사람이래요. 네. 자격증 땄죠. 청 경찰로 임용되었을 때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이 교육이죠? 이 교육 몇 시간? 76시간. 이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뭐야? 경찰이나 청경찰, 의무경찰 이렇게 퇴직한 사람이죠.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은 아니고. 그다음 3번 볼까요?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 과목 및 수업 시간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거기 행안부령에 별표 1에 나와 있었죠. 시행 규칙입니다. 행안부령이 4번입니다.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 과목 중 정신교육의 수업 시간은 8시간이다. 8시간 하루 종일 받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루 종일 정신교육 받습니다. 그렇게 암기하면 되고. 6조 보니까 조문이 하나네, 하나. 근데 문제가 보니까 넘겨보세요. 7문제나 되죠? 또 어떤 분은 이 조문이 그렇게 중요하나? 한번 볼게요. 6조 배치 및 이동입니다. 1항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니까 무슨 말이야? 처음 배치하는 거죠. 신규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동 배치니까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배치했을 때에는 배치지 괄호 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 문제 이 조문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그럼 괄호가 되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괄호. 배치지 괄호 열고 이동 배치의 경우에는 종전 배치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 보면 신규 배치니까 처음 배치했으니까 배치 장소가 배치지죠. 배치하는 장소니까 이동 배치라는 말을 보니까 뭐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을 했겠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동 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자. 그럼 이동 배치가 이거잖아. 그 종전 배치지니까 이거는 뭐야? A 장소가 종전 배치지죠? 이해가세요? 이 뜻이야. 다시 읽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그럼 배치지가 있겠죠. 이동 배치했을 때는 종전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은 그래 우리 관할에
청원 경찰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원주는 다시 읽습니다. 청원 경찰을 신규를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하였을 때는 신규 배치할 때는 배치지. 이동 배치하였을 때는 뭐라고? 종전 배치지입니다. 종전 배치지. 그러니까 새로 가는 데가 아니고 종전 있던 배치지. 거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래서 배치했습니다. 이동했습니다. 통보해줘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비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 관할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잖아.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2항에 있습니다. 1항의 통보를 받은 누구야? 경찰서장은 이동 배치지가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라고 써있지. 전입지. 이게 뭐야? 이게 전입지지. 이게 전입지. 그러니까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 배치한 사실을 통보해줘라. 이 말에 써있어요. 야, 그 말을 보니까 일단 즉 1항이 중요하네. 청원주야. 청원주는 지금 보니까 배치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 야, 우리 기관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됐습니다.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한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 배치한 거를 경찰서장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동 배치할 때는 항상 언제? 누구에게? 종전 배치지. 기존에 있었던 배치지에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서장이 전입지의 경찰서장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구조가. 법에 보시면 우리 청원주가 할 일은 뭐야? 배치 통보나 이동 통보를 누구한테 한다? 배치지나 종전 배치지입니다. 전입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입지는 누가 해준다고? 경찰서장이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 헷갈리니까. 아시겠지? 그러면 A 장소가 뭐라고? 종전 배치지. B 장소가 뭐야? 전입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7문제 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할 건데 지금 공부해보니까 시행령은 좀 재밌는 게 앞에서 공부를 좀 해봤죠. 법률 할 때 제가 조금씩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우리 수험생들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시험은 어렵다 쉽다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수험생 역할입니다. 맞아요? 이게 쉽다고 만만히 보면은 큰 거 다치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 오히려 또 반기고 꼼꼼하게 본 사람이 이긴다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상 소방경찰의 배치 및 이동, 이게 지금 6조, 시행령 6조 보고 있죠? 그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옳은 거 묻고 있어요. 보죠, 1번부터.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2 이상의 도일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었네. 2 이상의 도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된?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시 한번 주된? 관할. 주된 관할이 아닌데. 주된? 사업장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봤었나? 어디에 있었죠? 38페이지. 거기 상단에 시행령 2조죠? 그거야. 근데 너무 근사하게 만들지 않아? 공부 안 한 거 들어가면 훅 낚여. 다시 41페이지 2번 문제 읽어볼게요. 2번 지문.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와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는 맞는데 그 다음? 청원경찰 명부 일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니죠. 뭐야? 배치계획서.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와 배치계획서 일부. 다시 한번 암기할 때 배치 평면이죠. 배치 평면 아니면 평면 배치라고 하든지 평면도 일부하고 배치 계획서 일부입니다. 그거 자꾸 함정을 파네요. 3번입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청주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시도 경찰청장한테 하는 건데 대통령령이냐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뭐야? 대통령령이죠. 네. 다시 가볼게요. 38페이지. 제2조가 뭐야? 청원경찰 배치 신청이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청원경찰 시행령이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대통령령입니다. 맞아요.
이게 법률에 써 있는 걸 가져와서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 법률을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법률을 또 까먹고 있어 지금. 맞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 4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 이동 배치의 경우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단 배치나 이동 배치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하는 거죠. 근데 이동 배치의 경우에는 뭐야? 종전 배치지. 정답이 4번이고요. 틀린 게 1번이면 3번이죠. 어디가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문제 2번입니다. 사실 이 책이 해설이 없죠. 해설이 없는 이유가 앞에서 다 법에서 공부하면은 이걸 풀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런 구조가 좋은 게 책이 얇아져요. 해설 다 달아주면 너무 두꺼워지는데 앞에 어차피 법령 다 있잖아요. 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네. 근데 이렇게 해설 없으니까 공부할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없네. 찾는데 좀 번거롭지만 찾다 보면 뭐야? 공부가 돼요. 찾는 그 수고로움을 좀 감내하셔야 됩니다. 문제 2번 옳지 않은 거죠. 일단 1번 한번 볼게요. 눈으로 볼게요. 아, 이것도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에 1번 지문입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가 자기 마음대로 야, 우리 이제 기관이 없어졌어. 폐지했어. 뭐 필요 없게 됐어. 감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축할 수 없는 게 단서 조항이 2개 있었죠. 네. 어떤 거?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업법상 대체할 목적으로 대체해야 되니까 청원경찰 없애면 안 되겠죠. 또 하나가 뭐야? 배치나 변동사유 없을 때 단서정 2개 기억하시네요. 그겁니다. 일단 맞고 2번입니다. 청원주는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원이 이때 과자가 이제 넘칠 과자니까 인원이 초과된 거죠. 그럼 남는 인원들 뭐 재고용하거나 뭐 유사한 업무에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장돼야 한다가 아니라 고용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노력만 하면 됩니다. 3번입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배치 통보하는 거죠. 경찰서장한테. 근데 4번입니다. 청원경찰의 이동 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다시 한번. 청원경찰이 이동 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인데 이동 통보할 때 누구한테 통보해야죠? 청원주는? 종전 배치지 경찰서장한테 합니다. 네,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그다음 이동 배치지가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동 배치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입지죠? 전입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하면 되지. 어렵지 않죠?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뭐 다 중요하네.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 한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입니다. 2번입니다. 시도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너네 필요하니까 청원경찰 배치 좀 하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죠. 누가? 시도경찰청장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거 잘 나와 시험에. 청원주는 이동 배치할 때는 뭐야? 종전 배치지에 관한 경찰서장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똑같은 지문이네요.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감축할 수 없다. 맞고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순서대로 가로 안에를 나열을 한 것이 뭐냐? 숫자 문제네요. 거기 밑줄만 쳐볼게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임용 승인이죠? 임용 승인 누구한테 신청하는가? 시도경찰청장한테 승인 COC죠? 며칠? 30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임용한 거네요. 임용 보고하는데 임용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임용했겠죠. 이거 10일이죠. 답은 30과 10이다. 5번 문제 역시 별표 안에 있는 걸 물어보네요. 옳은 거 묻는 거죠. 어렵네 이 문제. 해보자. 1번부터.
청원경찰의 교육기간은 2주이며 2주이며 수업시간은 76시간입니다. 아까 봤었죠? 몇 시간? 76시간 2주니까 그다음 맞고 답 1번이네요. 네, 그다음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를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청원경찰 교육을 면제해야 한다. 전에 경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을 했네. 퇴직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청원경찰 임용되었을 때는 교육을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틀린 게 두 군데죠? 5년이 아니고 3년. 그 다음에 면제해야 한다고 하는 게 면제할 수도 있다. 면제할 수 있다. 3번 가볼까요? 청원주의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원경찰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우선 배치한 다음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원경찰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뭐가 틀린 거야? 경찰교육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하고 청원제 사정이 아니고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그러니까 청원주의 어떤 사정이 아니고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사정입니다. 그렇게 함정을 받고 틀렸습니다. 4번 가보죠.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하여 떠나오죠. 이동 배치죠. 네. 이동 배치지가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청원주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입지가 아니고 뭐야? 종전 배치지입니다. 종전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자주 묻네요.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일단 시력이 얼마였어요? 교정시력 포함해서 0.8 이상. 1번은 맞고 2번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하는 거 맞죠? 3번에 보니까 3번 읽어보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배치 통보. 통보는 이제 알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경찰서장한테 하는 거죠. 틀렸네.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청원주 사망했으니까 본인 사망이니까 남아있는 유족이 있겠죠? 청원주는 사망한 그 청원경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 7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거. 엄청 어렵네. 무슨 말이냐면 청원경찰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주어가 시도경찰청장이냐 경찰서장이냐 아니면 그냥 경찰청장이냐 이 문제거든. 엄청 어려운 문제죠. 일단 읽어볼게요. 1번. 청원경찰 배치 결정. 배치 결정은 배치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 하면 되겠죠. 누구한테 했어? 시도경찰청장이 했으니까 신청받은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청원경찰의 배치 변경 통보 접수. 청원경찰의 배치 변경 통보라고 하죠. 통보. 이 얘기죠. 이동 배치, 신규 배치, 아까 뭐야? 통보는 누구한테 한다? 경찰서장한테 하는 거야. 배치 통보, 이동 배치 통보, 배치 통보, 이동 배치 통보. 이거 통보 알려주는 거지. 이 통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급이 약간 올라간 사람한테는 보고한다고 하지. 근데 비슷한 사람한테 뭐야? 통보. 통보는 서장을 약간 좀 낮게 보내. 낮게 보내. 그죠? 이거 지금 뭐야? 바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신규 배치, 이동 배치, 통보 누구한테 한다? 경찰서장한테 하는 거죠. 접수를. 그 다음.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여부 결정. 무기 좀 휴대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했냐면 시도경찰청장한테 했고, 그럼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청원주한테 무기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게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그 결정권자가. 그 다음에 청원경찰 임용 승인. 이거 너무 쉽지. 임용 승인할 때 30일 내에 시도경찰청장한테 임용 승인을 미리 받은 후 임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요 문제야. 요 법. 신규 배치, 배치지에 관한 경찰서장이고, 이동 배치할 때 중요한 거는 종전 배치지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한테 누가 하냐?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여기. 아까 종전 배치지에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 받았으니까 그거를 전입지에 경찰서장을 통보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40페이지 가볼게요. 6조 조문 하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엄청 많이 만들었죠. 그만큼 6조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조문인지를 아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강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